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 개략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빛, 그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피사체, 그 다음에 간결한 군성,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마음.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여행 사진의 어떤 빛, 그러니까 빛의 이해와 활용, 이걸 이제 1시간 가량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시간에는 또 사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리개, 셔터 속도, 초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이 정말 왜 중요하냐면 이런 몇 가지 정도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진을 할 때 평생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프로 사진가라고 해가지고 뭐 수십 가지 테크닉이나 기법,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찍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기본적인 걸 가지고 다 그게 탄탄하게 뒷받침돼서 응용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이란 말은 우리가 사진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포토그래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의 어원 자체가 결국은 빛으로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도 빛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진의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 메시지가 팍팍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저게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빛을 받고 있잖아요. 저 케냐 랜들리족 그 소년인데요. 이 친구가 밝게 빛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빛이 늦은 오후 시간에 빛이 부드러운 빛이 비쳐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주변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살짝 그림자, 어두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돋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을 활용하고 선택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좋은 빛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빛 이면에 있는 그림자, 어둠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사진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빛과 그림자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한 장의 사진에서도 정말 이렇게 많은 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늦은 오후 시간이 되니까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낮기 때문에 아주 이게 빛이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도 더 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사진 보면 아주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입체적인 느낌 나는 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들 여기도 이제 케냐 코어에 있는 그 우물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의미 있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많이 구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인물입니다.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피사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과 관련된, 우리 생활과 관련된 도시, 그 다음에 뭐 문화, 종교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이런 중요한 피사체, 의미가 큰 피사체를 그 다음에 간결하게 구성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 주변에도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는데 그중에 다 안 집어넣고 주 피사체 저 소녀 한 사람과 저 뒤에 있는 보조 피사체 딱 2개만 집어넣었잖아요. 나는 배경 처리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간결하게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많이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죠. 그래서 사진은 역시 마이너스 구성, 뺄셈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진은 확실히 뺄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찍어보시면 처음에는 욕심이 생기고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집어넣다 보면 결국 사진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자, 이 사진 샘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빛과 이 그림자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당연히 주피사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피사체가 드러나고 돋보이게 만드는 빛이 좋은 빛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밝게 빛나는 부분을 주변 부분이 어둠으로 감싸고 있으니까 훨씬 더 빛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빛이라는 이런 걸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해두시고요. 좋은 빛이라는 건 결국은 주피사체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빛이 좋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 사진을 찍거나 이런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낮의 빛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야외의 빛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 찍는 우리가 인공 조명까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낮에 이용하는 이런 빛을 주광이라고 합니다. 낮 주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히 아침 시간의 빛은 이 사진을 봐서도 알겠지만 생생하고 아주 투명하고 청량한 느낌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꽃 사진을 찍을 때는 오전 시간, 이런 아침 시간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꽃을 아침에 이렇게 찍어보면 상상한 느낌이 나는데 늦은 오후 시간에 찍으면 노란색,
저 이렇게 약간 이제 황금색이 강조되기 때문에 꽃의 생생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 사진을 잘 찍을 때는 아침 햇살이 투명할 때, 이럴 때 찍는 게 훨씬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야외에서 찍을 때는 우리가 자연의 빛, 즉 주광을 가지고 찍지만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인공적인 그런 이제 빛을 가지고 많이 찍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행 사진 찍을 때는 현장에 있는 그 분위기 그대로 담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인공적인 조명 장치를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이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분위기가 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실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빛을 그대로 잘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도 지금 보시면 이쪽에 촛불 조명이 있죠. 여기 있는 이 촛불 두 개의 조명을 가지고 거의 구성한 빛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 안쪽에 이 위쪽에는 인공 조명 장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부러 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프레임 안에 강하게 빛나는 그런 조명이 있으면 그쪽에 많이 신경이 이렇게 우리 시선이 집중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많이 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어떤 이 분위기를 방해하는, 즉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빛은 과감하게 빼내라는 이야기죠. 빼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내에 저 촛불 조명만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운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자, 조리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조리개를 개방해 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감도 부분이 있죠. ISO.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감도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도 감도를 거의 1600 정도까지 올리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 감도 부분을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많이 올려줘야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실내 조명만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 그루지아 정교회 교회에 들어가면 아주 어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감도를 올려주십시오. 1200, 뭐 3200까지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의 노이즈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노이즈가 어느 정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감도를 충분히 올려주시고요. 조리개를 개발해서 여기 있는 이 빛만으로 찍는다는 이야기죠. 이 사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봐왔던 그런 콜로세움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만큼 사진에서 빛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여행 뭐 하면 누구나 다 콜로세움 사진 찍거든요. 근데 대부분 낮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다른 사진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특히 제가 볼 때는 저녁 무렵,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 메이지가워 때 찍는 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콜로세움의 어떤 존재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게 저 빛이죠. 그죠? 근데 저 빛이 없으면 콜로세움이 죽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콜로세움을 낮에 보면 거대한 콘크리트, 오래된 그런 로마 시대의 유물이구나, 잔재구나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저녁에 조명에 불이 들어오니까 저 자연의 빛하고 인공의 빛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돋보이는 사진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한 장의 사진을 찍더라도 여러분들이 빛을 활용을 잘하면 아주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현장의 느낌, 이런 빛들을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진 먼저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제 겨울이나 아니면 이제 겨울철에 북유럽이나 지중해 지역을 가면 흐린 날씨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흐린 날씨에 이런 낮에 사진을 찍으면 대체로 또 회색빛으로 나오잖아, 그죠? 하늘도 하얗고 이 건물 부분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차별점이 안 생기죠. 이럴 때 특히 비가 내리는 날 하려면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매지가와 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회색빛으로 비친 그 부분들은 이제 낮에 찍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껴 있었거든요. 근데 매지가오 시간에 찍으니까 저 하늘 부분이 파랗게 보이죠. 그리고 지상 부분은 이제 인공적인 조명이 들어오니까 약간 주황색을 보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돋보이는 사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색채 심리 때 공부를 하겠지만 저 파란색 하늘과 주황색의 서로 보색 대비를 이룬다는 이야기죠. 보색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훨씬 색이 더 조화롭게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잡지책에 뭐 사진을 찍기 위해, 그러니까 실기 위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진을 그대로 찍어보고 싶으면 매지가와 때를 열심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해가 지고 난 시점부터 점점점 이제 하늘은 어두워지고 지상부는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과 지상의 어떤 그런 조명, 그러니까 노출이 거의 비슷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매직아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한 2, 30분 정도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이제 프로 사진가들이나 작가들은 거의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이때 활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한낮에는 좀 쉽니다, 많이. 그죠? 이거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사진이 그냥 평범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늦은 오후 시간에는 빛이 충분히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삼각대가 있으면 놓고 좀 장노출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행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조금 차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도 우리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셔터 속도에 대한 그 개념만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게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는 아주 가벼운 삼각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삼각대가 무거우면 정말 이렇게 하나의 그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대 중에서는 제일 가벼우면서 튼튼한, 좀 부피도 작은 이런 이제 삼각대 이용하시면 좋고요. 저도 뭐 아주 제일 가벼운 삼각대를 이용하고 찍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중앙역 앞에서 삼각대를 펼쳐놓고 약 30초 동안 노출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노출을 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찍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트램이 지나간 그런 이제 흔적이거든요. 이 중앙역 앞에 이 트램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대기하고 있다가 트램이 쭉 30초 동안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다른 그런 좀 여행 사진을 찍으려면 조금 우리가 배운 그런 내용들을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활용하면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빛을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새벽부터 아침까지 빛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빛이 변화하는가, 또 느낌은 어떤가, 이런 걸 실제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빛의 상태도 뭐 컬러부터 해서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한낮에는 아주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오전 시간, 아침 시간에도 투명하고 청량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아주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이런 변화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관찰해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만 잘 보고 잘 활용을 해도 아주 좋은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똑같은 이제 강원도 속초, 동명항, 거기 영검정 앞쪽 바다거든요. 근데 이건 해가 뜨기 한 30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바다가 이렇게 푸른색, 청색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건 해 뜨기 거의 이제 한 2, 3분 정도 전이거든요. 컬러가 달라진다 알 수 있죠. 이거는 거의 해가 뜬 상태입니다. 해가 뜬 상태면 특별하게 꼭 같은 바다지만 컬러가 또 회색빛이나 특별하게 이제 빛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건 이제 요번에 그 지진단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스완부나트 사원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오후 2시경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스투프가 흰색이고 위에 이렇게 이제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이제 매직아워가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찍은 거거든요. 오후 6시경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은 이렇게 아주 자연의 빛이 남아 있지만 지상의 조명빛이 약하기 때문에 좀 어중간한 그런 드론이 나왔죠. 근데 제일 오른쪽 사진은 아주 완벽한 그런 매직아웃 때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아직 자연의 빛으로 남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스투파 같은 경우에는 인공 조명에 의해서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빛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늘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면 아침 저녁의 빛은 절대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제 책에도 써놨었거든요. 사진작품 보면. 그래서 그만큼 아침 저녁 시간에 빛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포라를 가보시면 포라는 정말 중세의 어떤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 중세의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신비스럽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떤 고전적인 그런 그 느낌을 주려면 청색이 많이 강조되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에 한 5시 반 정도 나갔습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청색이 더 강조가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신비스럽고 어떤 청정한 그런 느낌과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낮에 카렐기를 찍으면 아주 그냥 너무 사실적이고 묘사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느낌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이 보시면 정말 아침에 빛이 얼마나 이렇게 해가 뜬 상태에서 해가 갓 떴을 때 빛이 얼마나 투명한지 생생한지 느껴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이런 빛을 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면 한낮의 빛은 정말 시시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 저녁 시간을 많이 강조하는 게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행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열대 지방이나 아이들 지방들, 사막들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워낙 덥기 때문에 아주 이른 아침 시간이 훨씬 더 활력이 돋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사막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아침 한 6시, 7시에 거의 장이 서고 한 8시, 9시 되면 장이 파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더운 지방일수록 아침 일찍 시작하고 일찍 일이 많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도 거의 아침 일찍 한 6시 반 정도 이때 찍은 사진인데요. 뭐 저 바닷속에서 뭔가 막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돌미역을 건져내는 그런 작업인데 이런 사진들이 아주 아침의 빛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단순하게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의미 있는 피사체, 그 다음에 좋은 빛, 간결한 구성 이런 걸로 늘 연습을 하고 찍어내라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 사진도 역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막상 해가 이렇게 뜨면 썩 재미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진도 지금 이 아래쪽에 이 지평선 아래쪽에 태양이 지금 아직 숨어 있다는 이야기죠. 한 10분 정도 지나면 물론 태양이 이제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면은 태양이 워낙 밝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분위기 안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새벽 여명 시간에 훨씬 사진 찍기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진은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찍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진에서는 절대 완결된 사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케냐 갔을 때 여기 선교사님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여명 사진을 찍고 일주일 사진 찍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저 뒤에 나무 뒤에 있는 저 구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찍어서 거의 마지막 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 제일 좋았다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저 일출이나 여명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나무는 늘 항상 있잖아요. 나무는 늘 있고 근데 이 하늘에 이 뒤에 배경으로 이루고 있는 구름은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나무의 연장선처럼 저렇게 구름이 또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아주 이렇게 독특한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찍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렇게 자주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이제 스팟 노출 측광도 하겠지만 이런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중간 정도 톤 있죠. 이 정도 중간 정도 톤에다가 중간 정도 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측광을 하시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태양이 있는 이 부분은 밝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너무 밝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둡게 표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못해서 만약에 아주 어두운 이 부분에다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저 카메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가겠지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진이 밝게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초점 맞추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 노출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그 부분에다가 초점 맞출 수 있는 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근데 한낮의 빛은 이렇게 딱딱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아주 딱딱하다는 느껴지죠. 그죠? 강하고 딱딱하고 특별한 어떤 그런 컬러를 찌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한낮의 빛이 나쁜 빛이냐? 뭐, 빛에는 뭐, 우리가 굳이 정의하자면 좋은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빛 자체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이제 느낌이 딱딱하고 강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하고 딱딱한 빛은 이 현지 사람들의 어떤 고단한 삶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데는 적합한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지금 급속하게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막화가 진행되니까 일단 풀이 안 자라죠. 풀이 안 자라면 식물도 못 자라져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현장의 어떤 그런 고단한 삶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오히려 한낮의 빛도 아주 좋은 빛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낮의 빛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람들 표정도 보면 한낮에 찍어서 그런지 얼굴 표정이 딱 굳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캄보디아도 과거에는 아주 이렇게 찬란한 문명도 이루고 잘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농업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 바람에 지금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캄보디아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한낮의 강한 빛으로 그다음에 저 조악한 코끼리 상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낮의 빛은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드니까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낮의 빛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자연 풍경, 뭐 도시 풍경 이런 걸 잘 재현을 냅니다. 그래서 빛 자체가 특별한 색을 많이 띠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진도 가능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한낮의 빛은 조금 밋밋합니다. 특별한 개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써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메 양귀비 꽃밭에다가 저 올리브 나무를 가운데 하나 배치한 것도 좀 밋밋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빛에 조금 하나의 포인트를 둔다 그럴까요? 강조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도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그래도 뭐 아침 저녁 시간에 많이 찍으라고 하긴 하지만 여행을 다니다 보면 낮 시간에 찍는 사진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그 프레이밍, 즉 이렇게 어떻게 틀을 짜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 막 찍지 마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주피사체, 트빌리스 대성당이죠. 누가 봐도 이거 주피사체라는 걸 알 수 있을 테고, 그럼 이게 가장 돋보이게 구성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 가서 한 바퀴 제가 빙 둘러보니까, 빙 둘러보면서 착착착 찍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나무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 때, 그때 셔터를 눌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 사이프러스 나무가 단순하게 저 나무가 아니라 저기 하는 선으로 작용하고 지시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 가운데 쪽으로 주피사체를 바라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살짝 막아줬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자를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시선이 멈추도록 해주는 구성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로 읽기를 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을 쭉 하다가 여기서 검은게서부터 막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돕니다. 그래서 여기 주피사체에 있어서 오랫동안 머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 가장자리 부분에 검은색 나무를 활용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가 이제 게스탈트 프레임샷에서 시제각 원리 중에 하나가 동굴의 원리, 폐쇄 원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동시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밝은 곳에 시선이 먼저 향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역시 사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지각정의 원리에 많이 이렇게 기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게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주는, 그게 사진에서도 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그림자를 이용을 하고, 보색 대비를 이용을 하고, 또 프레임 속의 프레임을 이용하고, 또 선을 이용하고, 또 명암 대비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시각적인 질서를 구축해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질서를 구축해주면 보는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프레임 안으로 시선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하라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찍으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늦은 오후의 빛입니다. 그죠? 늦은 오후가 되니까 훨씬 더 빛이 부드러워졌죠.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또 사물의 그림자도 생기고,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이 인디오, 이 아주머니 얼굴도 훨씬 더 밝아졌잖아요. 그죠? 밝아지고, 그리고 위쪽에 살짝 이런 그림자가 짙지만 아주 한낮에 찍으면 이게 아주 강해서 까맣게 떨어집니다. 근데 오후 4, 5시쯤 되니까 아주 부드러워지니까 저 그림자가 적당한 어떤 그런 이제 밝기로 더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사진, 여행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사진을 찍고 현장의 사진을 잘 찍으려면 현장감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찍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현장감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그 지역에만 있는 그 지역의 전통의상,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건축, 동식물, 이런 걸 동시에 집어넣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을 봐도, 아, 쿠스코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지금 현재도 이렇게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낮의 빛이 아니라 늦은 오후 시간에 아주 부드러운 빛을 이용해 찍으니까 훨씬 더 아름답기도 하고 현장감이 잘 살아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주 더 늦은 오후입니다. 더 늦은 오후가 되니까 훨씬 더 그림자가 강해진다는 걸 알 수,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지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산티그마 광장 앞에서 위병 교대식 하는 거거든요. 교대식 하는데 이 뒤쪽에 긴 그림자를 이용해서 지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라고, 바라보고라고 하는 지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명암 대비도 되죠. 빛을 받고 있는 저 위병들, 그 다음에 구경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떤 빛과 그림자라는 그런 이제 대비적인 요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프레임을 감싸주는 느낌도 들죠. 그리고 또 이쪽이 보면 여러분들 모습도 이게 저 모습 보이시죠? 항상 가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거든요. 야외 나가면. 그죠? 이렇게 약간 창에 있는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자세도 정확하게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늦은 오후 시간에 긴 그림자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도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오처럼 저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참악 오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낮에 찍었으면 평범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고, 실제로 저 안에 들어있는 저런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저런 부분들은 뭐 크게 그렇게 강렬하게 시선을 끌만한 요소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늦은 오후 시간에 드라마틱한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아주 특별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가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이제 빛이 비춰질 때, 변화무쌍한 날씨 중에서 드라마틱한 빛이 비춰질 때는 훨씬 더 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범한 그런 풍경이라도 빛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매직아웃입니다. 매직아웃 때 찍으면, 매직아웃은 지금도 보면 페루에 있는 리마라는 곳에서 찍었는데요. 저 태평양 쪽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지금 이제 해가 이미 졌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그래도 아직 하늘에 이렇게 아주 보라색 노을이 남아있죠. 하늘에 빛이 남아있고, 이쪽엔 이제 이 인공적인 빛이 들어오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공적인 빛하고 자연의 빛하고 일정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점이죠. 이게 아주 좋은 매직아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매직아웃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한 20분에서 50분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매직아웃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매직아웃은 하루에 2번 나타나죠. 그죠? 아침에, 그러니까 해가 뜰 때 하고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2번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서울시내 야경을 찍더라도 이렇게 매직아웃 때 찍으면 또 다른 독특한 느낌이 나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연습할 단계에서는 기왕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서울 시내 모습을 찍더라도 이렇게 매직아웃 때 찍으면 훨씬 더 또 다른 느낌을 주게 되죠. 근데 대체로 저렇게 하늘에 구름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때는 주로 이제 장마철이나 아니면 태풍 전후, 이때 저런 현상이 많이 펼쳐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렇게 드라마틱한 저런 구름대가 형성되지 잘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이제 곧 6월달 되면 장마철 오고 또 태풍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사실은 이런 좋은 빛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평범한 그런 빛, 평범한 상황일 때는 특별한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풍 전후, 아니면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서로 열렸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비도 쏟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때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에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매직아웃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프라하성 내부에서 동문으로 나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유럽의 구도시를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낮에 햇살이 강할 때 찍으면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노출 편차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담이 높기 때문에 그림자가 길게 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편차가 아주 심한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직아웃 때 찍는 거죠. 이렇게 매직아웃 때 찍으면 뭐 전체적으로 하늘도 적절한 밝기로 나왔지만 이 아래쪽에 그림자 진 부분이 특별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신비스럽고 조금 독특한 느낌으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저 사물의 디테일들이 잘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낮에는 좀 쉬시고 아침 저녁 시간, 특히 매직아웃 때 집중적으로 한번 찍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 우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도에서 성산포 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지금 하늘도 보시면 약간 먹구름 같은 게 껴있죠. 먹구름 껴있다고 하더라도 하늘 부분은 저 구름의 어떤 두께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청색이 나타나는데요. 저 구름 저 위쪽에 아주 높은 곳 올라가 보면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비쳐들거든요. 태양빛이. 근데 그 빛 자체가 구름을 통과할 때 청색은 투과를 시키고 나머지 빛은 흡수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이 유난히 흐린 날이라도 파랗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행사진을 찍을 때 이런 매직아웃 때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방향은 간단하게 할게요. 보통 이제 빛의 방향은 그러니까 어떤 조명이 사물을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이 피사체 정면으로 비치면 정면으로 비친다 해서 보통 정면광, 순광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빛을 이렇게 역으로 마주보고 찍는 같은 경우는 역광이라고 그러죠. 그죠? 역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하고 카메라하고 그 사이에 측면에서 비스듬하게 비치는 걸 측면광, 사광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방향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소매물도에 찍은 사진인데 순광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진 찍는 내 뒤쪽에서 빛이 정면으로 비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순광 상태는 빛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다 선명하게 다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느낌이나 어떤 이런 개성이 없죠. 그래서 구성에 신경을 많이 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조금 고개 말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이제 분홍색 양산을 쓴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찍으니까 이 분홍색 우산이 하나의 어떤 메시지, 기호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보색 대비도 작용하죠. 그래서 좀 밋밋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안에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측면광이죠. 저 뒤쪽에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빛이 비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도 늦은 오후 시간에 측면광입니다. 오른쪽에서 비스듬하게 측면광이 찍히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늦은 오후 시간에 측면으로 들은 빛을 활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빛이 역광 같은 경우에는 강한 빛이 카메라 정면으로 오를 때가 이제 역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역광은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단순하고 강렬한 임팩트한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부 티베트 카일라산 이제 그 여행을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카일라스 고원이거든요. 고원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노을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잘 보시면 이때 노을이 멋있으면 노을 부분을 중심으로 찍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만 찍으면 지상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지상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전체로 허옇게 노출 오버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변을 둘러보니까 길바닥에 형성된 조금 웅덩이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밑에 아래쪽에 웅덩이를 하나 배치를 해서 넣고 찍으면 훨씬 더 노출 편차를 좀 줄여줄 수 있어서 더 아름다운 사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을 사진이나 석약 사진 찍으러 갈 때 우리가 바닷가나 호수로 가는 이유가 그 반영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광하고 역광하고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꼭 같은 잠자리를 찍더라도 이건 순광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파스텔 톤으로 좀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역광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역광으로 찍으면 저 잠자리 날개의 거물망 구조 저런 거 생생하게 표현되죠. 또 이런 단풍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광을 잘만 활용하면 정말 아주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때, 또 하나의 좀 이제 여러분들 인물 사진 찍을 때, 낮에 이런 상황에서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저 하늘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저 꽃이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 저 어둡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플래시를 터뜨려 준다는 이야기죠. 낮에 여러분들 인물 사진 찍을 때 플래시를 터뜨려 주면 아주 전체적으로 환하게 나옵니다. 그죠? 성수기는 저으로 일본에 가서 이렇게 찍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플래시 안 터뜨릴 때는 좀 밋밋했는데 플래시 하나 살짝 터뜨려 주니까 좀 환한 사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이제 낮에도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린다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그렇죠. 저녁 시간에 여기서도 이 제첩을 갈무리하는 이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플래시를 살짝 터뜨려서 이 앞부분은 인공의 빛으로 찍힌 거고 저 뒤에 부분은 자연의 빛으로 찍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배울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응용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이제 팁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플래시 저속 동조 모드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플래시 제어 모드에 들어가 보면 저속 동조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선막 동조, 후막 동조 이런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은 후막 동조로 찍은 사진인데요. 후막 동조, 저속 동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저속 동조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래시 동조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나 125분의 1초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래시 불빛이 닿는 곳만 환해지고 불빛이 닿지 않으면 까맣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저속 동조 모드로 바꿔주면 불빛이 닿는 가까운 부분은 플래시 불빛에 반사돼 찍힌 거고 그 다음에 불빛이 닿지 않는 저 뒤에 배경 부분은 원래 카메라 노출값에 찍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속에도 이렇게 플래시불이 동조된다 그래서 저속 동조 모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저속 동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후막 동조를 세팅해서 플래시를 터뜨려 보면 플래시가 살짝 두 번 터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승막이 올라감과 동시에 플래시 불빛이 한번 터지고요. 그 다음에 후막이 닫히기 직전에 또 플래시가 한번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진도 거의 한 8분의 1초 정도로 찍은 사진인데요. 8분의 1초를 찍으면 8분의 1초라는 시간의 간격차가 있죠. 그 간격차 동안 플래시가 두 번 터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이는 이 부분, 살짝 바지 부분이 이중으로 표현된다고 알 수 있죠. 또 이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늦은 셔터 속도, 그러니까 15분의 1초, 10분의 1초, 8분의 1초 이럴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그죠? 플래시 저속 동조 모드로 활용해 찍으면 우리가 아주 눈 내리는 프라 사진도 아주 이렇게 동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도 역시 테크닉은 플래시 동조 모드를 저속 동조 모드로 활용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대를 세우고 플래시를 셔터 속도를 8분의 1초로 했다는 이야기죠. 8분의 1초 동안 하니까 어떤 이 바로 앞에 있는 눈들이 있죠. 이런 눈들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불빛에 반사돼서 찍힌 거고, 그죠? 저 뒤에 배경을 이룬 부분은 노출 값에 찍힌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생생한 현장감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 눈의 어떤 방향성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8분의 1초 동안 시간, 움직임 거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응용해보면 아주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셔터 속도와 그 다음에 조리개, 그 다음에 플래시 이런 걸 이용하면 우리가 여름에 비 올 때 있죠.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질 때 이런 걸 이용해서 사진 찍어보면 이런 느낌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셔터 속도를 빨리 하면, 셔터 속도를 아주 빨리 하면 한 2000분의 1초 정도 찍으면 빗방울들이 눈송이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빗방울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체 연속적으로 쭉쭉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아주 빠른 셔터 속도로 다 보면 그게 물방울 하나하나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2000분의 1초로 찍어보면 이 물방울들이 하나하나 다 정제돼 표현되기 때문에 그걸 흑백으로 찍으니까 거의 눈송이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찍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저속 이제 동조 모드, 그 다음에 조리개, 셔터 속도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저속 동조 모드를 활용할 때는 자, 플래시의 특징은 항상 빛의 거리에 대해서 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래시가 터지면 아주 가까이 있는 부분은 밝게 빛나고요. 멀리 가면 갈수록 불빛이 안 닿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속 동조 모드를 구사를 할 때는 바로 앞에 아주 가까운 부분에 어떤 주 피사체 외에 큰 어떤 그런 피사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앞에 어떤 건물이나 사람이 있다 그러면 플래시 불빛이 터지면 그 사람은 노출 오버가 돼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속 동조 모드를 활용할 때도 구성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큰 피사체라든지 강한 그런 피사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빛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게 항상 많이 찍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빛을 한번 관찰해 보시고 또 빛의 특성도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죠? 빛의 어떤 뭐 느낌도 다르고 특성이 다 다르니까 특성도 이해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히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좋은 빛이란 게 어떤 거다, 또 어떻게 느낄 수 있다든지, 또 사진을 어떻게 표현해 볼 것이라든지 이런 걸 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빛을 보고 느끼고 사진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됩니다.